장가 기자, 이번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죠. 네 번째 정치개혁안 4탄이라고 내놨는데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을 지역구 253 그리고 비례 47 이렇게 해서 총 30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여기서 50명을 잘라내서 250명만 이렇게 줄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국회의원 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면 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결국은 통과까지 시키겠다는 건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회가 하는 일에 비해서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4년 되돌아보면 그 비례의원들 중에서 실제로 과연 직능을 대표한다기보다는 다음 지역구를 따기 위해서 그 당에 권한 있는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충성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대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한다는 비례대표 제도의 순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숫자는 이렇게 저희가 50을 줄인다라는 걸. 네, 국회의원 정수 감축. 이거는 사실 뭐 국회 불신 있는 국민들은 동의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봤을 때 좀 떨어진다. 이런 뭐 굉장히 많이 갈리는 사안이긴 한데 일단 비례대표 감축을 일단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진수 의원 일단 비례대표를 좀 줄이겠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뭐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성 없고요. 아하. 저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 하는 거는 이미 지난 국회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저거는 정치인들이 레토릭으로 대국민 립서비스 효과는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 불신이 워낙에 크잖아요. 민생은 뒷전이고 그냥 자신들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보면 저렇게 많은 숫자가 뭐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것이고, 그 여야당이 그 패거리 갈라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365일 정쟁만 하고 있는 정치를 바라보면 그런 국민들 눈에는, 국민들한테는 저 국회의원 숫자 줄이겠다 그러면 속이 후련하시겠죠. 그런데 저게 이제 현실성이 없는 것이요. 일단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그 다수의 힘을 가지고 여론 업어서 그렇게 가시겠다는 건데,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기도 힘들 뿐더러 같은 당 내에서 그걸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이제 총선을 통해서 그 국회 원내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만약에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저 줄이는 그 최종 법안의 표결은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하시잖아요. 절대 손해보는 일 안 하려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저거는 선거 앞두고 이 레토릭으로 국민들 한번 속 후련하게 해준다, 이런 립서비스 이상의 효과가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국민들이 속 후련해 하시지만 국민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의원들이 가지는 권한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또 폐단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세비를 한 3분의 1 정도 줄이고 보좌진 숫자를 지금보다 좀 줄이는, 이런 쪽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그런 방식으로 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보좌진이 더 필요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 보좌진이 더 필요하면 그거는 국회의원 각자가 자기 세비로 충당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더 효과가 있고 이루어질 가능성도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회의적으로 해봅니다. 보시면서 좀 이선 의원 출신으로서 좀 해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비롯해서요, 이준석
개혁신당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의원 정수 문제를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해 떴다 방식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할 뿐더러 그 근저에 정치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식의 정치 개혁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저는 머릿속에 여의도 문법만 그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소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의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소 너무 제3자적 관점에서 여의도 문법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네요. 네, 여기다 민주당은요,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하는 내용까지 더해서 개헌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좀 뭐 받아치는 모양새인데 네. 김상일 의원님 네. 일단은 야권은 예상했지만 굉장히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 진수 의원도 반대를 하셨는데 네. 저는 뭐 그게 굉장히 반대한다기보단 뭐 책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뭐 파퓰리즘식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그냥 동참해서 해도 되죠. 왜? 어차피 선거 끝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안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하기 어려운 게요.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전 서약을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전 서약을 하고도 하기 힘들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은 그렇게 받겠다는 거죠, 서약을. 근데 서약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가지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힘에 눌려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뭐 국회가 불신 넘버원, 부패 넘버원 맞아요.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 뭐 여론조사에도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최근에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이게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일을 하려면 돈이나 행정력이나 이런 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미국 사례뿐이 모르니까 비교해보면 미국은 어떻게 하냐? 얼마든지 쓸 수 있게 해줘요. 예?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엄청 투명성을 강조해가지고 전부 다 기록을 공개하게 하고 투명하게 발표하게 하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가중처벌합니다. 네.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일 제대로 하게 해주고 대신에 일원 한 장도 쓴 거를 제대로 다 공표하게 하고 국민에게 내보이게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이 비판하게 하고 그걸 넘었으면 가중처벌 그냥 뭐 국민 수준에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뭐 3배, 4배, 5배로 징벌적 가중처벌을 하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을 더 국회의원도 일을 더 열심히 더 잘하게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의원 정수 감축 의견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뭐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장가 기자, 이 과거 발언들 하나씩 이 얘기했던 분들 소환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은 250명 정도로 충분하다 이런 발언을 재소환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에게 직접 묻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 현근택은요라면서 이 현근택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묻는 이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함께 비꼰 발언입니다. 네, 그 정성호 의원인데 진수 의원님 일단 정성호 의원도 같은 발언을 했네요. 250석 충분하고 남을 거다. 오, 어떻게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게요. 저 이슈는 여야 가릴 거 없이 많은 분들이 했었어요. 그동안에. 안철수 전에 국민의당 대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아까 저기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얘기하셨고 많은 분들이 이제까지 정당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안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이슈를 그냥 선거 앞두고 뭐 아까 민주당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떴다방 공약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좀 장기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 김상일 평론가 더 잘 아실 텐데 행정구역 개편을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과 이 선거구 제도를 소선거구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의원 정수까지 같이 조정하는 이 거대한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는 그 논의를 좀 시작을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짧게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한마디만 네, 짧게 말씀을 하십시오.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저런 공약은 안 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지금 웃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께서요. 지금 좀 조급하신 것 같아요. 네? 조급하시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급하시 마시라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조언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바로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발도산에 아까 얘기했지만 가는 지역마다 거기에 맞는 키워드를 맞춤형 키워드라고 하죠. 내놓고 있는데 먼저 어떤 얘기 했는지부터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온 뒤에 쉬지 않고 전국의 길을 동료 시민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이 사랑스러운 도시 서울에 왔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맨 앞에서 서울의 동료 시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동료 시민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길을 찾읍시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서울에도 꽃이 피게 될 겁니다. 꽃 피는 봄이 오면 우리 모두 반드시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의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4월 10일 이후에 이대로 모입시다. 네, 서울 전국 순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인데 굉장히 좀 정신이 다 됐습니다. 굉장히 센 발언도 하는데 진수 위원께서는 이거 발언 어떻게 드셨습니까? 지금 이제 서울이 마지막 그 신년 인사회 같은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겁니다. 네네,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는 행보를 보면서 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여의도 문법이 아니고 전 국민의 문법, 전 국민의 사투리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여의도 문법을 아주 정확하게 구사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역에 가시는 데마다 그 지역과 이 관련된 개인적인 그 소회를 되게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요 과거에 대선 후보들이나 전당대회 출마하는 후보들이 주로 즐겨 썼었던 예. 그런 문법이고 사투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여의도 문법에 그 적응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런 주로 감성적이고 레토릭 위주보다는 조금 그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민생과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좀 더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레토릭 플러스 정치개혁 과제도 아마 민주당의 아픈 골이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파고드는 몇 가지 정치개혁 과제를 내놓은 게 전부 다인데 저는 정말 이 국민들 고물가에 고금리에 취업은 안 되고 각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고달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용어를 빌면 동료 시민들의 고달픈 일상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민생 정책 과제들을 계속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요. 이제 전국 순회 마지막 종착역인 서울 와서 총선 앞두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매치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 장가 기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이 참여연대에 있다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참여연대에서 나온 이 회계사인데요. 이른바 조국 저격수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죠.
마포을 후보로 나선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김경률 비대위원을 소개를 했습니다. 변질된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청래 의원이다라면서 김경률이 나서겠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네. 그런데 좀 재밌는 게요. 어제 인천 계양을 옆에 있는 계양갑에 있는 행사장을 가서 원희룡 장관이 계양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행사장을 한번 지도로 잠깐 찾아봤더니 오늘 신년 인사회를 한 곳은 마포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옆이네요. 그렇습니다. 마포을이 아닌 마포갑에 가서 오늘은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을에 출마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조국 사태로 드러난 진보의 위선을 통렬하게 지적하신 분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는데요.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 들어보시죠. 김경률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평생 싸워왔습니다. 그 김경률이 이 마포에서 그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 굉장히 뜨거운데 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신년 인사회를 거의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뭐 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신년 인사회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좀 지적을 한 게 있는데 그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한동훈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를 하는 것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세간에서는 지금 이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입니다. 논평들한 거 보면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도 좀 가끔 드는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지적 진수 의원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도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이 민생 토론회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시리즈를. 근데 그 기사 크기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국 순회 기사나 메시지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좀 뭔가 좀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조금 서운한 기분도 느끼시지 않을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그 상정했었던 그 총선 구도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 이재명 이거보다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그림으로 총선을 치러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좀 숨기는 그거는 성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바로 그 점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의도를 가진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발언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총선룰, 공천룰이 1차 발표를 했는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지낸 의원은 뭐 좀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서 영남 중진 의원들 굉장히 반발이 좀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잠시 뒤에는요 12시에는 중진 의원들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찬 회동을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중진 의원들이 할 말을 좀 할 것 같은데 뭐 진수 의원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여러 명이 앉아서 밥 먹는 자리에서는 저런 공천 룰 같은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희생이나 뭐 어떤 요구가 나올 수도 있고요. 희생 헌신 이런 이야기 하기도 지금 조금 힘든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어제 발표된 그 공천 룰하고 관련해서는 일단 경선을 하게 되면 감점이 몇 %가 됐든지 간에 현역이 유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퍼센티지가 막 30% 된다 그래도 자기가 득표한 거에 35% 최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현역 의원이 유리하지 않을까? 과연 컷오프가 될까? 좀 그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김기현 전 대표가 오늘 참석을 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하고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네.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갈까요? 아니 뭐 의례적인 인사 뭐 할 거고요. 열심히 잘 하자. 뭐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뭐 불출마 의견도 당연히 어디서 낼 수가 없는 분위기긴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